아침 시간인데 지금 아직 6시 전이거든요. 5시, 이제 6시 조금 전인데,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지금까지 이제 썼어요. 쓰다가 생각이 났는데, 요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짧게 짧게 올라오는 그 운동을 할 때 짧게 짧게 올라오는 영상 중에 이렇게 학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이랬을 때 뭐 선생님을 학폭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학대? 아동학대 이런 걸로 고소하고 또 선생님은 또 자살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서 교육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꾸 이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학교는 무엇일까? 학교는 아이들에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라는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배울 학이잖아요.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잖아. 학문을 배우러 가는 곳.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해가 되죠. 옛날 서당에 가면 뭐를 해요? 쫙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제 그 서당 이제 훈장이라 그러나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일률적으로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교실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 예비 교사들을 가르칠 때 이제 시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자리를 배치를 할 것이냐, 교실 안에서. 그래서 그 자리 배치하는 그 이제 그 모델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배울 학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초중고를 다닐 때 자리 배치를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 전부 다 쭉 이렇게 일률적으로 앉혀가지고 전부 다 이 얼굴의 방향이, 눈의 방향이 어디예요? 앞에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게 이제 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의 초등학교가 어떻게 앉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고 학교 또 방침이 한국은 워낙 이 학교 자체 내에서 위에서 탑다운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만 그룹으로 아이들을 앉히는 교사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특히나 저학년일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학문에 이제 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앉히는 이제 교실들이 많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아이들의 학교에 어떤 운영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에서 이름이 학교라는 말처럼 배우는 곳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항상 학교에 가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어, 공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첫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사회라는 곳으로 첫 발을 우리가 사회생활 그러면 20대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을 우리가 사회생활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 아이들이 5살, 미국처럼 만 5살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을 하든 만 6살이 시작을 하든 아니면 유치원에 시작을 하든 아이들이 이 그룹의 또래 집단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시간이에요. 그죠? 사회생활의 시작이에요. 아이들은.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으면서 웬만한 것들은 부모님이 혼을 안 내고 징징거리면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고 울면 다 들어주고 또 부모님한테 몇 번씩 아이들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부모님이 들어주고 이랬던 나 중심의 사회, 나 중심의 가정의 환경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lenient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혼을 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혼내는 부모님들도 많지를 않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좀 약간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의 인성 뭐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꼬맹이들 말을 잘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자꾸 이제 사이르면서 아이들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 어른하고 하는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아무튼 학교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알아야 돼요. 학교라는 곳은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첫 사회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사회생활의 시작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사회라는 말은 인간은 모두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모르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 혼자서 집에서 있으면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 외동딸 뭐 이런 혼자밖에 없는 아이들이 뭐 아나무인이다 뭐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누구랑 같이 볼 거울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밀었다는 거는 무수한 나의 거울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 거울을. 또래 집단을 만나는 거는 사람 거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진짜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생김새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음을 걷고 웃고 달리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달리는지 내가 키가 내 나이에 맞춰서 의사가 물론 말해줘서 알지만은 아이가 어른들은 알아요. 의사가 이제 소아과를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데려가니까 아 몸무게도 뭐 정상이고요. 키도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어른들은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아이가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아이가 이제 3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 가서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놔야지만 아이가 어때요? 내 친구보다 내가 큰지 작은지, 내 친구보다 내가 잘 걷는지 못 걷는지, 내 친구보다 내가 달리기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나의 신체적인 거를 내 또래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참 잘 달리는구나. 그죠? 그럼 어때요? 거기서 자기 성취감을 보겠죠, 아이가. 친구들하고 막 달리기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점심 먹고 놀면서 우리 뛰어보자. 저기까지. 저 축구를 골 때까지 뛰어보자. 그러면 막 달리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고 못 달리는 애는 내가 왜 이렇게 못 달리지? 이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집에 와가지고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부모님이.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잘 달리고 싶어? 그러면은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랑 한번 달리기 해볼까? 연습해볼까? 그러면 이제 뭐 주말마다 아빠하고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달리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부모는 뭐예요? 조력자죠.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실망해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줘요,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기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그 또래 집단의 사회생활에 아이가 적응을 해나가는 역할을 해요. 부적응해서 적응을 해나가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신체적인 걸 아이들이 가서 또래 집단에서 이제 사회 집단 안에서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들을 아이가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크고 작고 뭐 자기가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왜소하고 다리가 짧고 길고
뭐 글자를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비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비교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성. 사람의 됨됨이잖아요. 나의 됨됨이잖아요. 내가 웃기는 아이인지, 내가 조용한 아이인지, 내가 까부는 아이인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아이인지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사라는 사람, 학교의 어른이 있겠죠. 아이들이 내 부모를 떠나서 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낯선 어른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어른들을 만나고 유치원은 좀 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일단 정식으로 학교를 들어가면 유치원보다 학교라는 곳은 어때요? 유치는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근데 학교라는 것은 이제 규율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그 규칙을 어기면 내가 어떻게 되고 규율을 어기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군기반장 같은 느낌의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있지만 이 선생님은 또 뭐예요? 모든 아이들을 20명의 아이들이 있든 30명의 아이들이 있든 이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면서 사랑을 해도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되고 만일에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놓고서는 재판관 같은 역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검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인성이라든지 선생님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놔두고 그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교육대라는 데 사범대라는 데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교사의 교사의 저 같은 사람들 티처 에듀케이터들한테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만 이제 아이들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나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내 부모가 아닌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는 객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조금 더 내 아이의 집중해서 편협되지 않고 그죠? 내 아이가 나 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부모가 아닌 조금 더 객관적인 어른이 2, 30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끔은 경찰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부모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가끔은 검사가 되기도 하고 가끔은 판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무엇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배우고 아이들은 또 어때요? 이 교사를 떠나서 내 아이들, 내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사람됨을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웃고 그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아이들이 싫어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아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특히나 혼자나 둘이 배웠거나 아니면 형제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엄마는 웃었는데 아빠는 웃었는데 애들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은 화를 내. 그죠? 또 내가 이런 말을 집에서 했을 때 엄마나 아빠는 나를 혼을 냈는데 애들은 웃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모르잖아요. 왜 그러는지를.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친한 아이들은 평소에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던 아이들은 집에 이제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부모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를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중요한 건 부모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제 리플렉트를 하죠. 그죠? 영어로 이렇게 리플렉트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다음에 학교를 와서 또 한 번 실험을 하고. 그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를 배워가요? 자기 조절 능력을 배워가요. 자기가 화를 막 나도 집에서는 막 땡깡을 부리는데 학교에 와서는 그렇게 땡깡을 부려봤더니 이게
안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방법은 나는 집에서는 막 땡깡을 부리니까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줬고 무조건 나를 그거 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워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서서히 그 방법을 안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니고시에이트 하는, 그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자기조절 능력을 배우게 돼요. 자기조절 능력을 배우게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아이 스스로가 배우게 돼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선생님은 거기에 뭐예요? 공부를 뭐 아이들의 뭐 구조주의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가 아이들의 학문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선생님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해줘요?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두 아이가 싸웠을 때 선생님이 두 아이가 싸우는데도 선생님은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보고 있죠. 있다가 이게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중개자, 부동산 중개자 역할처럼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두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선생님은 또 뭐를 해요? 어른은 질문을 해요. 무슨 일인지 아이가 설명하게 하고 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둘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은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폭닥폭닥 마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른도 이런 거를 못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막 마음이 복닥거릴 때는 어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좋게 얘기를 하면 메디테이션, 그죠? 그러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어른이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생활을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잘 적응을 하기가 힘들고 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돼요? 나 중심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딜레마를 통해서 스트러글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가끔 심한 경우에는 몸으로도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를 배워가고 선생님이 거기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 사회생활을 잘 해서 뭐예요? 아이들이 그 와일드 하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키워졌느냐를 아이들이 학교를 와서 자기를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실험실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을 배워왔는데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게 나를 중심으로 가르쳐 준 게 아이들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해 사회적으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트리트 스마트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거친 돌이었는데 산에서 막 주워온 그런 돌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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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뭐를 통해서? 또래들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는 거는 누가 나를 다듬어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정을 가지고 이걸 다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듬어가 내가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그런 어떤 스트러글을 통해서 그런 힘듦을 통해서 그런 복닥거림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도 나고 또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친구들한테 화내는 걸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다듬어 가는데 아이가 아무도 그거를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주지를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다듬어 가는지를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될 때까지도 아이가 나 중심의 아이로 그냥 그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어른이 될 때까지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나를 잘 내 스스로가 나를 잘 다듬어서 나를 아주 둥글둥글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으로 단단한 아이. 그럼 뭐예요? 내가 단단해야지 내가 사회 속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이가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내가 괜찮아야지만 아이가 내가 나를 좋아해야지만 나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좋아해야지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유형의 인간형을 만나도 아이가 거기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를 막 부모가 여기에 개입을 해버리면 부모가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초등학교 사회생활을 이제 아이들이 막 배워가는데 이걸 잘 배워야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춘기를 잘 겪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춘기는 거의 100%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의 전쟁인 거예요. 또래 집단에서 살아남기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이거를 못 해버리면 사춘기 때 가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래 집단의 자기 또래를 괴롭히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 아이들. 또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데 거기를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지킬 수가 없고 그죠? 너무 그 잔인함이 커서 이런 일들이 사춘기 시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벌써 뭐 5학년, 6학년이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죠. 특히나 요즘 1명, 2명, 3명 이렇게밖에 없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소중한 아이가 부모님이 이 소중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거기에 간섭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자기를 키워나가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들이 사이드에서 부모님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그 딜레마를 잘 겪고 그 스트러글을 잘 겪고 자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로 부모님이 옆에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아이를 도와주면서 아이 스스로가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도록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모님이 앞에 딱 나서가지고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고발을 하고 선생님을 뭐로 하고 이래버리면 이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가장 자기 아이를 지키는 것 같이 가장 자기 아이를 누구보다도 투사가 되어서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부모님이 가장 아이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이 아이를 가장 이 세상에서 외로운 아이로 만들어줘요. 외로운 아이로 만들면 아이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도저히 남이 건드릴 수 없는 아이로 자라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안하무인해. 우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정치인들을 봐도 알고 내 눈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러는 아이로 자라거나 아니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막 너무 많이 떠드는 그 정순실 씨의 아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버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이 아이가 온 세상에 다 알려져 버리게 됐잖아요. 아직 젊은 친구 아니에요. 이 젊은 친구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서서 이 친구가 뼈 아프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뼈 아프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늦었지만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뒤늦게 아이를 보고 부모가 반성을 하고 부모가 내 아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예요? 공부에만 그야말로 학교에 배울 학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아이가 사회 속에서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어때요?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부모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인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뭐 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학교 생활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 우리가 배울 학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학교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제 이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서 선생님 직업이 정말 꽃직업 뭐 초등학교 여자 교사들이 뭐 배우자 1 순위 막 이랬던 이 시절이 인제 다 지나가 가지고 학교에 인제 교사들 기피 현상이 인제 일어나겠죠. 지금도 뉴스에 뭐 담임을 안 하고 뭐 그래서 뭐 계약, 뭐라 그래요? 기간제 교사들이 뭐 이거를 막,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인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인제 학교가 학교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왜 교사들이 담임을 안 하겠어요? 물론 아이들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아이들 뒤에 있는, 아이들이 25 명이면 25 명의 부모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뒤에서 내 아이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돼야 되는데, 앞에 나서가 아주 방패가 돼 버리니까 이 방패 뒤에 숨어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게 되죠. 그냥 방패를 앞에 두고 부모가 끄는 대로 그냥 그 방패만 보고 자라, 인제 자기를 키워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방패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방패 뒤에는. 그죠? 그렇게 되니 아이가 인제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어린 나이, 그 또래 집단에서부터 아이가 그렇게 자기를 키워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단단한 아이로 커야 되는 그거를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잘 보고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인제 막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좀 더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정말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데 아이가 나를 잘 지키면서, 성인이 된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든 이 상황에서 나를 잘 지키면서 사회에 돌아가는 거를 제대로 딱 보면서, 제대로 봐야 나를 지키잖아요. 나를 지킨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잘 도와주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 도와주는 거는 내 아이와의 대화지, 내 아이가, 첫째는 내 부모를 믿어야지만 아이가 밖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와서 나하고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믿지 않는 아이들은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부모가 물어보면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할 거야.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런 대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에게서. 그 말은 거의 100% 아이가 내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의미가 무슨 뭐 부모가 뭐 "나 아이가 잘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한테 얘기를 해 봤자 내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아이가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해결하도록 나는 뭐가 돼요? 아이의 든든한 뒤에 아이가 기댈 수 있는 이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질문을 해 가면서 아이 스스로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나가서 문제 해결 능력을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뭐 60이 됐는데도 지금도 제가 이 문제 해결을 매일 고민을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내 마음이 복닥거릴 때 어떻게 돼요? 이걸 안에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 놓고 제가 객관화시켜서 내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꼭 후회를 하죠. 그죠? 그 결과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를 쪼끔 절제하는, 그죠?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고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레귤레이션. 나를 레귤레이트 우 하면서 이렇게, 그죠? 확 일어나려 그러는 나를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10분만 참아보자. 10분만 기다려봐. 30분만 기다려봐. 1시간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살아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내가 이제 답을 찾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부모가 다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 나이에 부모가 그래 버리면 어때요? 아이들은 그걸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박탈을 해요? 부모가 박탈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박탈을 하죠. 그리고 부모가 가서 선생님을 내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고소해 버리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걸 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안하무인이 되겠죠, 자라면서. 이제는 내가 어딜 가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부모님이 나서 가지고, 그다음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나서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또 안하무인으로 크죠. 이 세상에서 안하무인인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더 나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좀, 아,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좀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